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11월 19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음. 전국이 얼어붙네요. 엄청 춥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오후부터 그 AI 교육이 좀 있어가지고 시장 마감은 좀 못해드리고 반도체 관련된 뭐 얘기들 좀 드리면서 영상 올려드렸었는데요. 어제 토요일은 또 이제 몸이 조금 으스스해가지고 좀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은 좀 컨디션이 좀 회복하고 괜찮는데요. 다들 건강 유의하십시오. 갑자기 추워지니까 지금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독서클럽 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이들도 이제 감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2월 9일 날 이제 강연회, 여의도 강연회 하는 거 이제 미리 좀 얘기 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공지도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들 같이 좀 이야기 드리고요. 한국 시장은 이제 연말에 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면서 시중 수급들이 거기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뭐 다른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또 이제 한국은 특수하게 또 세금 문제가 또 연말에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어떤 행보를 그동안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뭐 연말에는 큰 변동보다는 거래 대금도 이제 감소하고 각자 이제 투자 주체들도 조금 패장하는 분위기 그런 속에서 이제 약간의 포트폴리오 변경하는 것들이 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위한 어떤 전략들, 올해 연말에 지금 매크로 상황도 굉장히 변동했고요. 또 그만큼 또 2년, 3년여 만에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24년은 돌아가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큰 글로벌 트렌드, AI 트렌드, 또 이제 로봇에 대한 트렌드도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또 애플이 또 거의 한 10년, 9년 만이죠. 예, 뭐 거의 신제품을 내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또 특수한 종목들 중심으로, 스페셜한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일 거라 봅니다. 내년도는 이제 이익 관련된, 이익이 증가하는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는 뭐 AI가 이런 거다라고 좀 발표하거나 이제 시도하겠다 이런 기업들 나왔고,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성과나 이익이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는 좀 종료됐다고 보여지고요. 24년도 새로운 국면의 시작,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전략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또 12월 9일 날 강연의 내용들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꿈의 주식 동행 여의도 강연회 12월 9일 날 2시에 이제 하는데요. 주제는 이제 코로나 강세장 이후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날카로운 2024년의 전략이 필요하다. 날카롭다는 건 결국은 이제 특수한 업종과 섹터 테마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걸로 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그런 시간들. 강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제 투자 전략의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구독자분들 많은 분들 또 관심이 많으신 바이오 업종도 내년에는 이제 국면이 달라지게 되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봅니다. 올해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었죠.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을 이제 바이오 업종도 보였고, 2024년은 이제 새로운 국면의 시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5대 성장 섹터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어떤 유망 종목들을 좀 엄선해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시간들 나눌 거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글로벌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과 함께 시대 성장의 핵심 해외 기업 5종목을 선별해서 지난 6월 달에도 이제 해외 기업들 상당히 많이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그때 뭐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번에도 조금 더 엄선된 5종목에 대해서 또 이제 시대 성장 핵심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금리와 모멘텀이 만나는 지점이 됩니다. 모멘텀이 있더라도 움직이지 못했었죠. 바이오 주요 종목들 중에서. 하지만 이제 그게 금리라는 또 업종 내로 이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자금 조달에 좀 원활함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금리와 모멘텀이 만나는 지점 2024년 특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과 전략 종목 5종목 요건 조금 이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엄선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23년 또 특별가족의 이제 23년도 정리와 후기 어떻게 이제 투자를 했고 후기 이런 것들과 함께 Q&A 시간 좀 자유롭게 가지고요. 또 제가 올해 이제 6월 달에도 이제 이야기 드렸고 강연회에서 또 이제 독서 클럽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 나눔 인사이트 사이트가 이제 조만간 오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좋은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또 같이 좋은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또 건설적인 미래 전략들을 나눌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선포식, 오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첫 주 토요일 날 12월 9일 날 이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3시간 동안 항상 해왔던 이제 여의도 정경영 회관 이제 주차도 되니까요. 차 가져오셔도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차 가져오실 분들 차 가져오셔도 될 것 같고요. 인원 70명 이제 선착순 시청입니다. 참가비는 1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 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밴딩 멤버십도 유튜브 멤버십 분들은 또 선착순 우선 배정해드리고 환불이 좀 어려우기 때문에 신중히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가 대상자에게는 이제 문자로 통보드리고요. 강의 내용하고 이제 촬영 영상은 따로 이제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과 이제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주식 투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고민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죠.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2024년의 희망을 위한 동행에 여러분을 초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이제 댓글란 확인해 주시고요. 댓글에 이제 신청 하는 주소 있으니까 그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기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미국장부터 한번 마감해 보죠.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은 뭐 0.08% 상승, 다운이 0.01% 상승, S&P는 0.13% 상승. 큰 변동 없다는 거죠. 예, 최근 흐름들 뭐 3일 연속으로 큰 변동 없는 시장, 미국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물가 이제 좋게 나오면서 이제 우호적으로 시장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급등 뒤로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면서 추세를 이제 꺾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아시아권 증시 뭐 니케이 0.48% 상승했고 홍콩은 이제 2.3%, 뭐 홍콩하고 이제 중국 증시는 좀 글로벌 증시랑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차원이 있죠. 대만 증시도 0.2% 상승해서 일본과 대만 증시는 미국과 이제 거의 동행하는 그런 구도 흐름을 내어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한국 증시는 코스피가 0.7% 빠졌고 코스닥이 1.4% 빠졌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5.9조니까 굉장히 적은 수준, 코스피는 8조 수준이니까 뭐 평균적으로 나온 것 같고 0.74 정도 이제 빠졌는데요. 외국인 기관 뭐 외국인이 750억, 기관이 2,400억 순매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면서 이제 거기서 흘러나온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의 영향을 좀 받았고, 거기에 따라 또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또 뭐 그런 것도 수급상 좀 부정적이었다. 코스닥에서도.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좀 유독 좀 약했던 거는 수급 구도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하루 이틀 이제 움직이는 시세에 그냥 치우치는 어떤 결과를 내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거래대금이 2.1조, 엄청난 수준의 거래대금 순위 볼 때 삼성전자가 7,800억이잖아요. SK하이닉스도 3,000억. 그러니까
두 개 기업의 거래 대금도 줄어들었고 많은 기업들의 거래 대금이 1,000억을 잘 안 넘죠. 그만큼 수급이 이쪽으로 쏠렸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공모가 대비 이제 높은 수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공모가가 이제 36,200원이었는데요. 6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유통 주식수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한 18% 정도. 6개월 뒤에 이제 풀리는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보호의 수도 이제 락업권 뭐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나온 물량이 적다는 부분으로 좀 우리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양극재 업체들 이제 별로 안 좋잖아요. 2차전지 업종도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 기조 실적도 계속 좋아지겠지만 일단 지금 자동차에 대한 수요 소비 둔화가 여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제 상장 이후 뭐 그렇게 강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은 거의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큰 관심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일단은 엄청나게 이제 발생했다, 첫날. 그래서 이제 기관이 1,100억을 팔았고요. 외국인이 1,2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2,300억을 이 종목을 순매수했기 때문에 시중의 어떤 수급들이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약세를 띠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코스피 쪽 시총 상위수들 보면 뭐 LG엔솔이라든지 뭐 2.3% 빠졌죠. 그래서 2차전지 다른 종목들이 약세를 띈 건 뭐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5% 빠졌고, 그리고 뭐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1.8% 빠졌고, 에코프로가 4.5% 빠졌죠. 뭐 당연한 어떤 사실입니다. 과거 이제 카카오 계열사인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빠지면 카카오도 뭐 모멘텀 소멸되는 부분은 똑같았으니까요. LNF도 이제 3.2% 빠졌고, 이 JYP 엔터 비롯해서 엔터주들 흐름이 좀 안 좋았습니다. 9%나 빠지는 흐름들. 많이 빠진 이유 뭐 이렇게 좀 보니까 앨범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중국 팬들의 공동 구매가 감소했다는 뭐 내용들. 그래서 한 종목 빠지면 다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업종의 특성이니까요. SM도 5.4% 빠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YG 엔터도 9% 빠지고 하는 흐름들을 좀 내어준 것 같습니다. 하이브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반응하면서 빠졌겠죠. 7.4%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뭐 엔터주 이쪽으로 조금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개인 투자들이 좀 거래하는 뭐그 테마단의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지난 금요일 날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그래도 좀 상반됐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수가 좀 반반 정도 되는 그런 구도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나마 이제 반도체 쪽은 뭐 유진테크, KC텍, 심텍 이제 시클리컬한 반도체 기업들의 수급이 조금 더 좋은 국면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두산테스나 8% 상승이 좀 도드라진 어떤 흐름을 냈네요. 최근에 리노공업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 장기평 뚫고 올라오는 모습들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이제 녹십자 상승이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녹십자 8% 상승, 바닥권 이제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 또 툴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기업 이제 유전자 이제 편집 치료제 이제 뭐 승인 이런 소식들이 툴젠 상한가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크로젠 같은 기업도 거기에 좀 기반한 상한가, 고바이오랩, 유틸렉스 10%대 상승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네요. 한올 바이오파마 1.2% 상승. 그래서 바이오 종목도 이제 뭐 한 반반 정도 상승 하락 종목 섞여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친환경은 뭐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솔루션, CS윈드. 그래서 친환경도 이제 좀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긴 한데,
조금 더 다른 상대적인 이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매력도를 좀 높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뭐 KINX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중장기 상승 추세의 어떤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게임주도 좀 빠졌어요. 넷마블이라든지 펄어비스, 또 NC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지난 금요일에 빠졌고요. 그래서 이제 연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 추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진 못하고 이제 말씀드린 게 좀 패장 분위기니까 좀 세게 올라오면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하고 현금 확보하고 또 낮은 위치에 있는 것들 좀 담으면 또 이제 그런 것들 또 살려고 메이저 수급들도 이제 달려들죠. 그런 것들이 좀 트레이딩 관점 정도 수준에서 좀 전략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론 그룹주들은 최근에 연말 분위기는 이제 좋은 어떤 흐름들 내고 있죠. 셀트론도 이제 플러스, 또 셀트론 헬스케어, 뭐 보합 시장보단 강했죠. 셀트론 제약은 뭐 모멘텀적으로 이제 가장 좋을 수 있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상에서도 맞춰지고 있는 그런 퍼즐과 같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에코폴 머티리얼즈 이제 리포트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양극재 핵심 원재료 하이니켈 NCA 및 NCM 고성능 양극재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는 업체. 하이니켈 전구체를 국내 최초로 양산했고 22년 말 기준 전구체 생산 능력은 약 2만 톤으로 국내 최대 전구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전구체라는 것을 중국에서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또 이제 중요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꾸준히 관심을 가지되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다지 시장에서 퍼포먼스 내는 어떤 시장 분위기 또 업종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또 6개월 뒤에 또 많은 또 보유에서 풀리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 기점에서 좋은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물량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물량은 1330만 주, 전체 주식의 18.7% 수준입니다. 많진 않은 거죠. 그래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이제 47%, 대부분 이제 상장 후 30개월 매각 제한입니다. 장기로 가져갈 거라 보고요. 어쨌든 뭐 당일 매도 가능한 주식 수는 뭐 약 19% 정도 수준. 6개월 이후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꽤 많아지죠. 전체 주식 수의 31% 수준.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차후에 뭔가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기점이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존의 주주 물량들 있죠? 이런 물량들이 6개월에 이제 풀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18.7%, 6개월 매도 제한 물량 31%. 요게 이제 중요한 우리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보다가 요거 꽤 괜찮아서 한번 체크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금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입니다. 배드 이즈 9세 종료다. 우리가 뭐 고용이 좋게 나오면 시장이 빠지고 뭐 이런 좋은 어떤 경기 좋다 하면 빠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금리를 이제 더 높일 명분이 되고 그 추세를 꺾지 않을 명분이 되다 보니까 주시장에서는 되려 good is bad, bad is good, 경기 지표 좀 안 좋게 나오네 뭐 이런 것들, 오히려 이제 고용이 좀 안 이제 뭐랄까 실업률 높아지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보는 그런 어떤 반대되는 어떤 그 액션들이 반응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종료되는 국면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는 게 컨센으로 잡히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시점에 대해서 지금 뭐 2분기니 1분기니 3분기니 지금 의견은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지 그거는 이제 알 수 없지만 그 시점적인 부분들은 좀 다가오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그 이번 주 뭐 중요한 어떤 이슈가 이제 그 금리죠. 아니 그 물가죠.
미국 10월달 물가가 전월 대비 뭐 예상치보다 이제 감소했는데요. 이제 시중금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세게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수는 이제 반등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 소비가 지금 둔화되는 게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지표로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 어떤 뭐 신용카드 연체율이라든지 그 자동차 쪽에 이제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결국 이제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을 이제 표상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 그동안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올랐어요, 오히려. 네,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뭐 안 올려도 되겠다, 뭐 이런 쪽으로 반응하면서. 근데 지금부터는 경기 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말 그대로 이제 배드 이즈 배드, 굿 이즈 굿, 이런 식으로 좀 반응하지 않을까. 왜냐면 금리에 대한 부분 정점은 좀 찍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시장은 반응하는 어떤 변화를,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 미국 물가와 경기 부진을 반영해서 연준, 페드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빠르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죠. 11월 FMC 회의 이전 24년도 6월 FMC 회의쯤에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현재 3월로 앞당겨졌습니다. 내년 3월. 이렇게 뭐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이런 기대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부분이 금리 민감도에 따른 기업들이 또 이제 돌아서는 또 상승을 올려준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나 게임 플랫폼일 거니까요. 최근의 움직임이 조금 더 바닥에서 세게 올라오는 것들은 그런 어떤 것들을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이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의미했죠. Bad is good. 주식시장에도 이제 호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24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3월 FMC 회의까지 앞당겨진 이상 물가 지표를 제외하고 부진한 경제 지표는 더 이상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리포트에서는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경기 선행지수 이제 20일 날 발표 예정이고, 또 이제 자본대 수주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시장이 뭐 예를 들면 뭐 좋게 나왔는데 이제 안 좋게 나왔는데 이제 시장이 떨어지고 하면 이제 좀 동행하는 성격의 시장으로 좀 색깔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지표는 S&P 500 지수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과의 상관계수가 0.8로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상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상관계수 0.8로 매우 높다는 거죠. 두 지표가 현재 예상대로 뚜렷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익 개선 속도는 밋밋해지고 이익 개선 기대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상반기에 보면 이제 S&P 500 지수 EPS 이제 주당 순이익이죠. 이익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82%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매출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면서 이익도 이제 이렇게 서프라이즈 나타나야 되는데, 이익단에서의 이런 어떤 그 서프라이즈는 낮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매출 기준 비율은 49%로 평균치 53%를 하회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 좀 이익단에 뭐 투자를 집행을 덜 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비용을 이제 뭔가 좀 뭐 구조조정 많이 했잖아요. 사람 많이 자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익단도 좀 좋아지는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약간 어폐가 좀 있었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매출 기준은 좀 평균치 하회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좋아지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과 이익이 동반해서 좋아지는 그런 서프라이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거죠, 이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총수요, 매출 올라가는 게 총수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총수요 증가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3분기 국내 영업이익 기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도
24%로 평균보다 이제 낮았죠. 그런 것들이 경기가 좀 둔화되는, 또 소비 위축 내지는 투자 위축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적용되고요. 그리고 12월 달 국내 주식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가치주나 고배당주의 롱숏의 수익률 성과가 부진한 편이라는 거다. 약간 통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월 달 국내 주식시장 특징 중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롱숏 펀드들 있잖아요. 롱숏 하는 이제 보통 이 가치주 저퍼나 저 PBR 주식들도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고배당주, 그러니까 이제 고배당주 쪽 고배당주들이 12월 달에 좀 올라오시잖아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숏을 치고 덜 주는 거 이제 롱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그런 어떤 펀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네, 그런 쪽에 이제 수익률 성과가 좀 부진한 편이다. 반면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 기준의 롱숏의 수익률 성과가 좋은 편이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좀 좋아지는 쪽을 롱 잡고, 그렇지 않은 쪽을 이제 숏 잡고 하는 게 수익률 성과가 좀 좋은 편이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경제 지표를 정방향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12월 계절적으로 이익 추정치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익 추종 전략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24년 영업이익 증가율 전망치와 최근 1개월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업종은 음식료, 유틸리티, 화장품, 건강관리, 타이어, 반도체. 이쪽 중요하게 봐야죠. 헬스케어 쪽하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SKT, 뭐 KT, 뭐 한국전력 이런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죠. 예, 그런 것들. 음식료도 이제 뭐 사실 그런 이제 뭐 인플레 하에서 이제 가격을 올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국면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어 기업들 중에서 한국 타이어 이제 그쪽이 최근에 주가 흐름 꽤 좋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증권에서 이제 24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을 이끈 기업에서 음식료 쪽에서는 하이트진로, 삼양식품, 롯데웰푸드, 유틸리 쪽에서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전기술, 화장품 쪽에서는 LG건강, 이제 그쪽은 없네요. 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쪽, 건강관리 쪽에서는 셀트리온, 휴젤, 파마리서치, 타이어 쪽에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요 종목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유진테크에서 최근에 요거 리노공업 쪽 올라가는 거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유진테크 꾸준하게 제가 커버를 계속 해드리는 종목, 또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실적 안 좋게 나왔을 때도 추세가 꺾이는 흐름보다는 아직은 뭐 HBM 쪽에 실적이 반영된 건 아니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성과가 좋은 거는 역시나 AI 트렌드에 붙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 흑자 전환되는 부분을 SK 하이닉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한미 반도체가 실적이 이번에 안 좋게 나온 거는 오히려 저가 기회입니다. 저가 매수 기회. 내년도 346%의 영업이익 증가율 기대를 한다는 부분. 유진테크도 이제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내년도는 이익에 따른 기업들의 흐름들이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같은 증권사 이제 퀀트 쪽에서 나온 코멘트인데요. 지금 미국과 이제 중국 중심으로 이 컨센서스가 강하게 지금 상향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경기 소비재, 금융, 커뮤니케이션 위주, 중국은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금융 위주. 이제 금융 쪽이 좀 빠지지 않습니다. 글로벌 전체로는 지금 유통, 담배, 은행, 특히 호실적을 기록한 아마존, 타겟 등의 유통업 중에 실적 상향이 좀 돋보인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이제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실적 하향은 뭐 소프트뱅크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TSMC 그리고 이제 ASML 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조금 이제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도 좀 하향되는 이렇게 좀 측정이 되고 있고요. 국내 쪽입니다. 국내 쪽이 이제 내년 실적 추정치 하향세 둔화입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한 260조 수준에서 횡보 중이다. 3분기 실적 시즌 간 내년 가이던스 상향한 업종은 유틸리티, 아까도 이제 체크했지만 유틸리티, 항공, 음식료, 화장품, 섬유유복, 반도체. 반도체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이제 이런 쪽들은 좀 이제 하향, 2차전지도 하향이죠. 그리고 공매도 금지는 호실적 종목의 수급 쏠림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이고, 연말 연초 주도주 가능성 높은 기업에서 내년 실적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상향 종목은 이제 지주사 중에서 제가 좀 커버드렸던 SK 스퀘어라든지 SK 하이닉스, SK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또 네이버 셀트리온, 제가 이제 좀 관심 갖는 기업들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기업도 게임 업종에서 이제 바닥 다지고 있고, 한미약품, CJ제일제당,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저는 좋게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공매도 금지, 호실적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붙는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 지금 주요 이제 자동차 업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급 버전을 이제 고급 차들도 지금 이제 연말 할인폭을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츠 같은 회사들도 지금 EQS 450 플러스 23%를 할인을 한다고요. BMW 같은 또 수입차 1위 이런 회사들도 지금 굉장히 할인폭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고금리 상황이 좀 지속되면서 공급자 우위에서 소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 탓이다. 이게 뭐 공급망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막 없어서 못 팔았던 그런 거에서 이런 어떤 전기 대형 세단인 EQS 450 요것도 23%, 또 이제 22%, 베스트셀링카 E클래스도 16%나 할인을 하네요. 엄청나게 지금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E클래스는 1% 할인을 제공했었고, S클래스는 전혀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제 이 벤츠의 판매 정책은 무할인 정책을 펼쳤는데, 벤츠까지 이런 큰 폭의 이제 할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지금 뭔가 소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자동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포트도 다 한번 체크해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방대해가지고요. 요약된 부분만 체크해드릴게요. 지금 AI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로봇에 들어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빠르게 우리 일상 속 그리고 이제 보급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냈을 때 뭐 저거 무슨 로봇이 저렇게 꿈투게 다니냐라고 했지만 이제 뭐 우리가 그 막 춤추듯이 하는 정말 대단한 로봇처럼 보이는 보스터 다이내믹스 그런 거는 수십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만 불짜리 만드는 테슬라하고는 이제 방향이 다른 건데요. 결국은 6개월 만에 이런 로봇을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한 거죠. 대단하고 테슬라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기업 뭘 투자하지 할 때 이제 분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냥 테슬라 사면 됩니다. 테슬라가 이제 지금 이 옵티머스를 얼마나 빠르게 상용할지가 관건이고 뭐 할 수밖에 없죠. 뭐 걸어다니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인 거죠, 결국.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추론하고 이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인조인간의 어떤 형태를 띠게 될 거로 봅니다. 24년은 AI 기술이 현실 세계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이다. 주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로봇에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국내 이제 로봇 기업들이 단기 모멘텀,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단기 모멘텀상 이제 고점을 찍었지만 이거 다시 또 차후에 조정 크게 받고 기간 조정 받고 하면 매수해야 될 지점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점부터는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의 국면으로 갈 텐데요. 뭐 국내 기업 중에서는 지금 한 세 종목 정도가 꼽혀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로봇 기업 국내에서는.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
해외 쪽에서 이제 로봇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 그 기업들을 이제 타겟팅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고 지금부터는 그런 학습들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시장 단기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돌아가는 시장은 그 단타 하려면 이제 진짜 단타로 움직이는 것들만 해야지 테슬라를 뭐 단타를 하는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대형 언어 모델의 이 로직들이 알고리즘이 지금 로봇에 결합되면서 이 추론 능력이 로봇과 결합되면서 인지, 판단, 제어 능력이 빠르게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테크와 스타트업 위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기술력, 학습 인프라 등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 세계 데이터 확보에 필요한 양산 경쟁력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옵티머스는 27년경 판매 여정이지만 그 전에 이제 AI 데이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기대보다도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보급화 시점은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식시장에서도 아마 반영하게 될 걸로 봅니다. 생성 AI 기술은 24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화, 상용화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이 생성 AI 관련된 이제 기업 쪽에서 성과 내는 기업들에 우리는 본격적인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AI 모멘텀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고요. 요 미래에셋 투자증권에서 탑픽은 테슬라, 단기 경기 우려에도 중장기 AI 기술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전망한다. 또 이제 ETF 쪽으로 이제 글로벌 X AI 테크 ETF, 글로벌 X 로보틱스 ETF 이런 쪽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 리포트인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세계 휴머노이드 상용화 경쟁 가열 기사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일단은 그 아마존이 가장 지금 필요해요. 거기에 이제 같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게 뭐 아직은 상장 안 돼 있지만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창고 물품 운반용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디지트를 개발한 이 회사는 지난달 18일 발표 자료를 통해서 올해 말 미국 오레곤주 셀럼시에 세운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공장인 로봇 팹에서 상용화 생산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뭐 아마존이든 이렇게 창고에서 이 박스 이제 사람 필요 없다는 거죠. 이 피규어의 이제 또 피규어라는 또 회사 또 목표는 전 세계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167cm, 몸무게 60, 최대 20kg 들어올릴 수 있는 뭐 이런 로봇이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무섭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 이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또 시장 투자 전략에서 담아내야 된다. 한국 기업뿐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대상을 넓혀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인 종목이잖아요. 파두. 이거 상장할 때도 좀 저는 뭐 커버를 안 해드렸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매출도 안 나오고 무슨 이런 기업이 시총이 2조? 뭐 상장하고 나서 이제 최고가 47,000원은 이제 2조 2천억의 시총을 자랑했었는데요. 사실상 이번 분기 실적 발표는 제로죠. 그만큼 사기쳤다는 건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또 상장을 통과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뻥튀기 상장 파도 법정 가나 지금 IPO 첫 집단 소송이다. 그래서 정말 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8월 7일 상장을 강행. 이게 어떻게 상장을 통과했는지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잘 필터를 해야 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관심조차 가진 적은 없는데요.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걸러낼 거 잘 걸러내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루닛, 뭐 보로노 이런 것들 제가 커버를 해드렸는데요. 올해는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뭐지? 네, 큐로셀 같은 기업들을 이제 커버를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레퍼런스 있고 뭔가 좀 그 증명된 기업들 중심으로만 투자를 해야지, 신규 상장주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사기 치는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상장할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에서 폭탄을 안 맞는 게 일단은 가장 기저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제가 필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이 상장했다는 것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부분은요, 크게 뭐 부담을 가질 계제는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만큼 연말에는 내년을 향한 어떤 투자 전략을 이제 집행해 나가는데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좀 배트를 짧게 잡고 바닥권의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면 좀 팔고 하면서 이익을 좀 누적하고 또 현금을 확보해 나가면서 내년에 이제 전략적인 종목들을 물량을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날 강연에 많은 분들 또 모셔가지고 내년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들 또 전략들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또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동행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